예,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K6.25 국제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일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속적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부분은 여러분 조금 더 좀 많은 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래 미에 대한 자원학과 인류학적 해석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어서 음악의 악 그리고 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악과 미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한자의 그 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음악의 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쾌락의 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관통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즉 쾌락의 락 그리고 음악의 락이라고 한 이 두 글자를 보면요, 같은 글자의 그런 연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구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두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의 도학의 이론, 그리고 유학의 예절 등등이, 이런 것들이 기원이 그럼 어디서 이루어진 것인가,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기원은 음악에 대한 기원, 음악에 대한 이해, 신미에 대한 감정, 신미에 대한 어떤 감정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미에 대한 정감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보면, 원시의 종교, 원시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무당이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무당이 음악을 다루는 그 과정에서의 예절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그리고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의 악, 쾌락의 락, 이 락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 한자 안에, 중국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유학의 전체적인 문화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게 됐고,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락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락이라고 하는 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거나 그리고 슬퍼하는 것 같은 이런 감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공자는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이 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타락한 것이 아니다, 음란한 것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락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일정한 절제 그리고 통제를 받을 때, 그것은 합리적인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중국의 철학 그리고 유학의 정신의 핵심이 바로 평화로운 정신의 핵심, 즉 중정평화, 유학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집결중, 즉 모든 것이 집중이 된다, 일관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종합된다는 것,
통합된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합 사상. 그것이 모두 융합의 사상이 바로 유학의 정신이라고 개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또 다른 것이 공존하는 것, 즉 유정평화, 화이부동 하는 것, 그리고 적절하고 과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과유불급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공자는 그런 것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신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락이라고 하는 것, 음악의 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하자면 음악의 이 악자는 갑골문에서 보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갑골문에서 이 악이라는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큰 북, 그리고 아래는 작은 북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작은 북이고 이 작은 북이 모여 있죠. 그리고 북 받침대, 즉 북대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은 북 받침대가 나무로 좀 변형이 되었고 북 받침대 부분에 목자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고대 중국에서는 음악과 악기를 표현할 때 형상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이 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악자는 단순한 음악적인 기구가 아니라 음악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더 넓은 의미로 즐거운, 화합 등의 이런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음악의 악자는 지금 무당이 제사를 지낼 때 쓰던 그런 그림입니다. 무당이 제사를 지낼 때는 춤을 추죠. 이 춤이 나중에는 유학의 예의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무당이 춤을 때는 음악이 있었겠죠. 그 음악은 상고 시대의 고악이라는 것으로 반주를 했습니다. 고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그 고악은 돌이나 가죽을 두드려서 북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 문화에서 보면 북소리는 매우 특수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수한 의미라면 중국의 주역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유학의 경전 중에 주역이 있죠. 그 주역에 점괘가 있습니다. 진괘가 있습니다. 아주 64개 괘 가운데 이 진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진괘를 보면 이 진괘는 그 우레의 소리를 상징을 합니다. 이 진괘는 동시에 24절기를 상징합니다. 춘분, 그 안에 24절기 가운데 춘분, 봄이 막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릴 때 북소리를 크게 낸다라는 것이 올해와 같은 북이 온다, 북소리를 내면서 봄이 오는 소리를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자와 안회 그런 대화에서도 남쪽에서 까치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남쪽에서 사람이 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비가 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봄이 온다라고 했을 때 석전, 만물이 소생한다라는 것, 그 안회가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왔다, 제비를 몰고 왔다라는 얘기를 언급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회복을 하고 생기가 발발하고 만물이 소생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리를 춤과 북소리로 냈습니다. 풀이 녹색으로 변해서 녹음이 시작되는 봄을 알리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전괴, 진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뢰, 춘분, 생기 발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북을 치면서 생기가 활력이 넘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복을 치면서 북의 소리로 이렇게 악을 표현했습니다. 이 북소리는 최초의 음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많이 어떤 리듬감으로써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반주를 하면서 신령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북소리는 무당이 춤을 출 때 사용이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음악을 통해서 천지를 올리고 오곡이 풍성하게 풍요로움을 그런 풍성함을 바라는 그런 기원의 역할도 했습니다. 비를 잘 오게 하고 한다라는 그런 기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의 그 악을 보면요. 유학에서 특히 그 순자를 보면요. 순자가 이런 악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공자의 그 음악의 악을 표현했고요. 저 설명한 것이고 순자가 악을 강조하면서 악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순자는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의 성정을 기르고 덕성을 기르고 행동을 규범화해서 인격을 완성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음악이 어떻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바로 아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악이라는 것이 즉 고상한 아악만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의 음악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고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만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아악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 소악이라고 하는 것이 고악, 즉 고상한 음악,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순 시절부터 내려왔던 그런 음악을 고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대중음악과 같은 것인데요. 정위 지역에서 유행했던 음악입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이 신악, 그 정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교화하는 데 사람을 이제 교화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정성은 음악이지만 절제함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아름다움을 바로 고악에서 구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악. 요순 시절부터 연주했었던 그 중화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고악을 강조했습니다. 순자도요. 그 고대 시절을 보면 예는 음악으로 가르치고 음악으로 화합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교, 즉 음악 교육을 통해서 교육보다 이 예의 교육보다 이 음악 교육이 먼저 존재했고 때로는 예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음악, 고악이라고 하는 품격은 덕성에 대한 요구이자 동시에 미적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음악, 고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미적 즐거움은 덕성의 품격을 마음속에 내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서 음악교육, 그 악교의 사회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즉
학교를 통해서 미적 즐거움이나 기쁨을 사회적인 이런 교화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대략의 문자학, 그리고 고고학, 그리고 인류학, 그리고 유학 사상을 종합해서 악이라는 그것이 심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여러분 많이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